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이 다음 달 10월 29일 토요일에 치러지는데요. 35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게 35일이고 요게 편집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고려했을 때 20일에서 30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실 거예요. 사실 저 개인한테도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 가는 이 한 달 동안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실 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방법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 영상 속 내용들의 일부를 참고하시거나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험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해서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의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갔다 오면 긴장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만약에 제가 120%의 그 공부를 했더라도 시험 당일에 거의 60%의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런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형태의 수험생이었고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공중사 시험을 치를 때는 당일날 내가 최상의 컨디션은 아닐지언정 실력 발휘를 적어도 8, 90% 이상은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고, 제가 좀 성향이 좀 계획을 잘 세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 20일 정도를 앞두고 꼭 준비하면 좋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철저하게 시험 당일까지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지금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과목씩 서브 과목으로 1과목, 그래서 2~3과목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획이 이 시험을 치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시험이 30일, 20일, 7일, 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될수록 그 불안감이 엄청나게 증폭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내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한 달 정도 앞두고 혹은 20일 앞두고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공법 범위도 너무 많고 1차는 그럼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막 수험생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딱 20일 정도라도 책상에 딱 앉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고민 없이 내가 공부해야 될 게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저는 시간 낭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달력이라고 볼게요. 지금 시험이 10월 29일인데 우선은 지금부터는 지금 공부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과목을 했다, 하루에 2과목을 했다, 3과목을 했다 상관없이 우선은 지금 공부하시던 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예요. 시험을 앞두고 2, 3일 계획까지 확실하게 잘 짜두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인 과목 2과목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공부를 좀 더하는 식으로 했고 보통 이제 민법, 중개사법, 개론공법, 세법, 공시법을 이렇게 세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의 계획은 D-Day 4일 전까지 이때까지는 모든 과목의 이론, 문풀, 모고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앞둔 이 3일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아침 일찍 긴장하면서 시험장에 가겠죠. 날씨도 꽤 추워질 겁니다. 시험 그럼 바로 전날, 하루 전날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 과목을 모두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루 전에 전 과목을 모두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하루 전에 어떤 걸 가지고 1회독을 할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동영 모고를 훑을 거야. 나는 1일 특강을 반복할 거야. 백선을 반복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 기본서를 빠르게 훑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회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날에는 준비물도 철저하게 챙기셔야 돼요. 전 과목을 1회독 하는 거는 약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잡으면 돼요. 총 6과목이니까 12시간 정도 잡아두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전 과목을 훑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당일날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1회독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이틀 동안 또 한 번 1회독을 했어요. 그러면 총 하루에 3과목씩 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꼭 붙어야겠지만, 우리가 동차로 붙어야겠지만 적어도 내가 시험을 망치더라도 1차 개론이랑 민법은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가까운 목요일에 민법, 학개론 1차 과목을 하시고, 여기에 중개사법, 그러니까 사실 이 한 과목을 추가하는 건 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적어도 시험 이틀 앞두고는 민법이랑 학개론이 반드시 회독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을 넣었고요. 그러면 D-3일에는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3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26일, 27일 이틀 동안 또 한 개씩 회독이 가능해진 거죠. 그럼 총 3일 동안 2번의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당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내가 할 일을 정리하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머리에 넣어야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D-4일까지는 웬만하면 내가 못 들었던 강의 이런 것들이라도 확실하게 4일 전까지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지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방법, 이것도 계획에 관련된 건데, 시험 당일날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시험 준비하면서 김백중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요, 굉장히 낯선 공간이잖아요. 처음 가보는 그런, 그리고 정말 30, 40대,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정말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긴장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난이도를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체감 난이도를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 이번에 개론은 쉽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는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가 생기면 불안감,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모의고사 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일날 어려운 문제 하나, 내가 잘 헷갈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을 아예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후기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의 문제들을 내가 1번부터 80번까지 반드시 다 한 번씩은 보고 아는 문제를 다 맞추고 온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쓴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화면에 같이 보실게요. 시험 당일 문제 푸는 계획이에요. 이거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 요거를 써서 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동차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는 개론과 민법 과목 100분 동안 80문제, 40문제씩 풀게 됩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교시, 2교시 나뉘어지죠. 1차 중개사법 공법을 100분 동안 80문제, 각각 40문제씩 풀시게 되고요. 2차 2교시는 공시법과 세법을 40문제, 50분씩 푸시게 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개론 30분, 민법 30분을 집중해서 푸시게 될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는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기.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솔직히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바로 제껴셔야 되고, 문제 풀다가 헷갈려, 내가 2번이랑 5번이랑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나면 1차적인 마킹을 시작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푼 문제에 대해서 이때 1차 검토 및 마킹을 5분 동안 진행을 하세요. 그럼 이제 65분이 지났죠. 그럼 남은 35분
5분 동안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민법 15분, 개론 15분씩 할애를 하셔서 내가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많으면 모르는 문제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헷갈리는 문제만 보셔도 모자랍니다. 헷갈렸던 문제들을 30분 동안 다시 보시고 마지막 5분이 남았을 때 마지막 검토하시고 마킹 정확하게 하시고 OMR 카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수를 푸는 2차 1교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중개사법, 공법 같은 경우에도 30분씩 우선 아는 문제만 풉니다. 헷갈리는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마킹 1시간 풀고 마킹 5분 동안 하세요. 그리고 아마 중개사법은 웬만하면 전체 그 범위를 다 커버하시기 때문에 웬만큼 그 문제를 푸실 거고 난이도가 그렇게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검토하시는 그 시점에 중개사법은 10분 그리고 공법에 20분을 하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법 같은 경우에 헷갈리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공법 20분, 중개사법 10분 헷갈리는 문제들 다시금 푸시고 마지막으로 검토 및 마킹 5분 동안 마무리하시고 OMR 카드 제출하시면 적어도 내가 아는 문제를 안 풀고 끝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차 2교시 공시세법은 40문제를 5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세법이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1교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조금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법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공시세법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시세법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변수를 내가 예상하고 시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법이 12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리고 등기법이 12문제 이렇게 총 40문제예요. 근데 보통은 지적법이 쉽고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 순서를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지적법을 빠르게 12문제를 10분 안에 짜자자작 풀어요. 거의 1분도 안 걸려서 문제 푸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헷갈리는 문제를 체크만 하시고 우선은 좀 넘어가는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세법도 16문제를 20분 동안 집중해서 푸시고 등기법 12문제 15분 동안 푸시고 그리고 나서 마킹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준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법을 보고 나서 좀 멘붕이 온 상황에서 이 공시세법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중간 마킹이 없잖아요. 지금 계획에. 그래서 마킹 전까지 좀 헷갈리는 문제들을 푸느라고 마킹을 좀 계속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좀 감사했던 게 감독관분이 저한테 시험 5분 남았으니까 빨리 마킹하세요 라고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조용하게. 그래서 좀 급하게 마킹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도 그 세법 문제 몇 개 되게 매몰됐었어요. 그때 세법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줄이고 중간에 마킹을 하시면서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마킹을 하면서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앞쪽에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헷갈리는 문제를 결국 마지막에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마킹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서 마킹 실수 전혀 없이 아는 문제를 잘 맞춰서 시험에 붙은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 시험 당일날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도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나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푸시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동영 모의고사 총 4회 정도가 아마 들으시는 그 강의에서 제공이 될 거고 방문각이나 에듀윌 이런 큰 회사에서 전국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고사를 배포를 매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 합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동영 모고를 풀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걸 실전처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시까지 입시를 하고 나면은 9시 반부터 1차 시험이 시작이 되고 2차 시험은 점심을 먹은 이후에 1시부터 시험 시작이 됩니다. 2차 보시는 분들은 그럼 점심 먹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자기의 신체 바이오 리듬이라는 거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에 딱 민법이랑
개론 1차 시험을 모의고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터디 카페도 저는 계속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가 모의고사 풀 때는 개방된 공간으로 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최대한 좀 그날 실전의 어떤 공기를 경험을 하기 위한 연습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실전으로 하시게 되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의 신체의 바이오 리듬을 최상으로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대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걸 몸이 숙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시험 당일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 긴장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실 때 준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모의고 문제지 챙기셔야 되고 아예 그 A4 용지로 뽑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OMR 카드도 A4 용지로 프린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도 준비하시고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나만의 필기구, 연필로 풀지 샤프로 풀지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계를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시험지 옆에다가 시계를 보시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수능 시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렴한데 깔끔하고 정확한 시계들을 팔아요. 그리고 그런 타이머 같은 거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험 당일에는 그 타이머 못 쓰실 확률도 있어요. 감독관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소리 안 나는 시계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방법, 시험 치르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방법에 맞게 모의고사를 풉니다. 그래서 OMR 카드 작성까지 하게 되면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모르는 걸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도 보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 평균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딱 보시면서 좌절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고 문제풀이 연습도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지금 총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2, 3일 동안 2회독을 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일날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방법. 그래서 저는 시험 앞두고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봤었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MBTI J에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별로 본인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이 영상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저랑 성향이 맞으시는 수험생 분들한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그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불안해지는 마음에서 궁금한 사항들, 사소한 궁금증도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합격해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